어떨까요? 한국형 최초의 앰뷸런스를 만들어낸 인물. 푸른 눈의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인유한 박사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인유한 박사님 하면은 이제 최초의 특별 비화자. 네, 그렇습니다. 네. 2012년도에 드디어 제가 주민등록증을 갖게 됐습니다. 네. 너무나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2%가 부족했는데 그다음부터는 100% 대한민국 사람이 됐고, 이제 뭐를 잘못하면 추방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감옥을 가더라도 한국 감옥을 간다. 그래서 기쁩니다. 네. 태어나기는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어머님이 많이 안 낳았어요. 12를 목표하고 6밖에 안 낳았어요. 제가 6번째인데 네. 예. 고향은 순천이죠. 예. 저 얼굴은 서양 얼굴이지만 전혀 제 얼굴이 다르다는 걸 거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몰랐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겠네요. 예. 놀랐다. 온돌방에 이제 저녁에 공부를 떼고 들어앉으면 어른들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또 도덕을 가르치고, 네. 남은 그 룰을 안 지키고 이탈해도 너는 네 자신을 지켜라. 오늘날까지도 가장 한국에서 감사한 게 그 어른들의 도덕 그 교육이었습니다. 네. 유년 시절을 이제 순천에서 보내셨는데 유년 시절에는 좀 사투리가 전라도 사투리가 있으셨어요? 아, 사투리는 전혀 못합니다. 전라도 표준어. 전라도 네. 표준어.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입만 열면 예. 다 웃었죠, 사람. 이보다 더 빛나는 경력은 그의 독립운동 활동. 1919년 전북 군산 만세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했고, 그해 8월엔 미국에서 열린 선생님이 척신도 이르기까지 대회에서 굉장히 한국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또 가족 사이도 함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폭력 저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3.1운동이 간디가 아니고 최초의 무폭력 저항은 3.1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할아버지가 쓴 글을 보면은 거리에 감옥은 다 꽉 찼고 예. 이제 발표를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비참한 무기 없이 저항한 조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예. 당시의 기록들을 그렇게 다 기록을 이제 해놓으셨네요. 미국에 가서 미국 교계에 한마디로 일본 경찰의 불필요한 잔혹감을 고발하는, 예. 저렇게 잔인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세상이 모른다. 그 위에 자기 장인 유진벨도 그 얘기했고 본인도 그 얘기했고, 이제 6.25 때 아버지도 한번 그런 언급을 했는데 강대국들 사이에 너무 한국이 너무 당한다. 벗어나는 것이 예. 자유를 찾고 독립을 그리워한다. 예. 그런 뜻이죠. 조선대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월 25일 날 돌다 보니까 외신들이 이제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통역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도청 2층에서 도지사 방에서 이제 통역을 했어요. 네. 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총이 왜 남쪽으로 겨누고 우리한테 쏘느냐. 그게 예. 첫 마디였어요. 예. 시민군 대표의 인사말이. 데모 주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통역을 했는데. 네. 그래서 2년 동안 사법경찰이 따라다니고, 그때는 예. 이제 제가 문무대를 자원해서 갔거든요. 예. 그 누명을 벗으려고 가을에. 거기에서 그 우리 중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밤늦게 불러서 당신은 요주 인물로 돼 있다. 아, 진짜 내가 찍혔구나. 외신들한테 똑바로 광주가 어떤 일이다라는 것을 그 정확하게 전 세계 광주의 본질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거기서 만족해합니다. 굉장히 또 그 비참한 현장을 또 목도를 하셨잖아요. 다 봤습니다. 예. 다 봤고 그 광주는 5.18 지나서는 거대한 장례식 분위기였지 그게 무슨 폭동,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다 봤어요. 헬기는 보지 못했는데 50mm를 쏘았거든. 네. 쏜 건 확실하다. 네. 도청이 벌집이었거든, 총알 자국이. 최근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그런 심판을 받으러 내려갔는데 그거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북한군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광주 사람을 이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런 예. 얘기는. 그리고 그분들이 철저하게 태극기를 들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침에 심지어 반공 외치면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네. 증언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무슨 색깔 얘기를 하거나 뭐 외부에서 뭐 개입, 말도 안 돼. 그 역사는 바로 잡고 미안하다, 뭐 잘못했다 사과한 사람은 용서하고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죠. 예. 이제 선생님의 또 독특한 이력 가운데 하나. 북한에 29번이나 다녀오셨더라고요. 많이 다녔죠. 예. 그야말로 이제 북한의 어떤 결핵 퇴치를 위해서 북한을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오고 가셨는데 처음으로 97년에 북한을 방문하셨을 때의 그 느낌, 그 기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굉장히 어렵구나. 예. 특히 전염병, 결핵. 네. 결핵이라는 것이 제일 짧은 치료가 6개월이고 다제내서는 2년이기 때문에 아마 통일 후에 가장 큰 비용이 보건에서는 결핵일 겁니다. 그 북한의 어떤 의료 현실은 어떤가요? 많이 열악한가요? 그 곽산에 요양소에 갔을 때 처음 150명이 6개월 먹을 수 있는 약을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개주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70살이 넘은 노인 원장님이 네. 리 원장. 예. 근데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환자가 신환이 500명인데 예. 자기가 누가 살고 죽는지 고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150명이 6개월 먹고 나을 수 있는 약을 가져가는데 신환이 500명인데 자기 보고 어쩌자는 말이냐.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계속 북쪽 관련한 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일단 통일이 된다면은 그때 돌아봤던 곳, 뭐 원산, 흥남, 함흥, 단천, 김책, 청진, 제가 안 가본 도소재지가 간 개밖에 없어요. 예. 다 갔기 때문에 한번 그 새로운 그 느낌으로 네. 거기를 한번 그냥 우선 방문하고 싶어요. 네. 방문해서 거기 의사들하고 예.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만났던 의사들 그 정을 잊지 못해서 얼굴을 한 번씩 다 보고 싶어요. 예. 국제사회로 자꾸 나오려고 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이제 계속 지원 사업을 이어오셨던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히 뭐 제가 이 사상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잃어버린 1%를 그들이 또 우리한테 가르칠 수도 있어요. 통일 후에.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북쪽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 통일이 되면 그 넘어야 될 난관도 많지만 무한한 기회입니다. 네.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고 예. 자꾸 만나면 돼요. 앞으로 희망이 좀 있다고 보시죠. 그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한 번 더 만나요. 3-4번 아닙니까? 예. 한 번 더 만나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게 결론입니다. 예. 지금의 한국형 앰뷸런스를 있게 한 최초의 의사였다고. 이제 앰뷸런스가 누워서 가는 택시였습니다. 네. 1991년까지 치료하는 사람이 응급구조사가 환자 머리 뒤에 앉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제가 해결했어요. 92년도에. 예. 이 우리나라에도 앰뷸런스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네.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그 택시에 태워서 순천 가서 또 젊은 의사가 아이고 자신 없다. 그래서 다시 또 부축하고 또 택시를 태우는데 한마디로 다시 앰뷸런스 말고 택시에 앉히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게 마지막 말씀하시고 예. 가다가 택시 뒤에서 운명했거든요. 그 예수병원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아버지는 한국 사람처럼 살았고 한국 사람처럼 죽었네. 그래서 난 두 번째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뭔 말인가 이 양반이. 그냥 한국에서 그 당시에 앰뷸런스도 없고 병원 전 처치가 없어 길가에 아니면 병원 옮기는 과정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 자네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다. 최소한 사람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좀 누워서 처치도 받고. 당시만 해도 15인승이었나요? 15인승 아니면 화물차 예. 좀 크게 만들어서
너무 크면 또 안 돼요. 달동네와 이제 좁은 길, 농촌길. 네. 그리고 이제 제일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들 것이 의자가 돼요. 네. 가면서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의자가 돼요. 이 휠체어처럼. 옛날에는요. 예. 이불에 싸가지고 네. 그 담요에 싸가지고 내려갔어요. 업고. 네. 그런 일은 최소한 없어야죠. 93년도에 제일 크게 바꿔놓은 것은 의자가 되는 들것. 이제 모든 앰뷸런스에 다 실려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생사를 가르는 게 이제 골든 타임.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그러니까 하죠. 93년도에 119가 처음 하고 네. 같이 해서 교육을 하고 앰뷸런스를 기증하고 네. 이제 앰뷸런스 다운 앰뷸런스로 바뀌었는데 제가 뭐 119를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계승 발전하는데 좀 기여를 했죠. 가장 오늘 가슴 찢어지게 아픈 것은 후퇴를 해버렸어요. 다시 네. 거꾸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앰뷸런스에서는 심폐소생하고 소생하려면 차를 세워가지고 밖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 현실이 고쳐지도록 제가 고집 있게 계속 우는 애기처럼 계속 거론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파가 몰아친 전용기의 문이 열리자 침대에 누운 석선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분주하게 석선장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사실 처음 나온 얘기지만 석 선장을 옮겼을 때 그 SOS라는 회사가 많이 망설였어요. 그 전세기가 한 4억 들었어요. 예. 이국종 교수의 뜻을 잘 헤아리지는 못한 공무원들이 좀 있었고 네. 또 이 비행기를 비용이 확실히 누가 네. 보증 안 한다는데 네. 못 띄우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네. 나라를 못 믿겠느냐. 띄워라. 음. 그런 자신을 같이 책임을 지었어요. 네. 말로 아마 좀 위로가 됐을 거예요. 다 무시해. 예. 거기 말하는 사람들 옆에서 걸러친 사람 다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해. 예. 지금 당신이 대장이야. 아. 이렇게 이제 근데 역시 이국종 교수가 또 실력 발휘를 했어요. 예. 99%의 영광은 이국종 교수 인효하는 뭐 1% 그죠? 좀 도와준 거죠. 저는 1980년도에 정원에 입학을 해서 한국 분들한테 뭘 해준 것보다 선물을 받았어요. 특혜를 받고 의대를 들어갔고 예. 91년도에 제일 젊은 부서장이 됐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특별 기하를 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네. 뭔가 한국을 위해서 뭔가 나도 해야 되겠다. 첫째가 앰뷸런스와 119와 함께 일해왔던 거. 두 번째가 이제 북한 결핵 퇴치와 이제 보건 사업. 세 번째가 이제 의아스럽게 생각했지만 의료 관광. 예. 외국에서 환자를 한국 의사들이 손재주가 대단해요. 네. 수술, 시술 세계에서 최고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산업이다. 그게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해서 순천으로 내려가. 그러면요 내려가야죠. 네, 서울보다 거기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예. 사람도 좋고. 예. 예. 박사님이랑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그저-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저 뭐 잘라도 촌놈이죠. 뭐 세월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30년이 의사가 네. 된 지가 33년 됐는데 네. 그저 그냥 다 지나갔고 이제 음. 난 굉장히 내가 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세월에 보니까 한갑이 다 됐고 네. 이제 은퇴도 바라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을 잘 보내야죠. 네. 산을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산을 내려가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인현 박사님 만나뵈니까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강연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스탠바이브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